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저한테 모터사이클이 왜 즐겁냐라고 물어본다면 모터사이클은 저한테 스포츠도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스키를 타고 물론 뭐 유럽 가면 스키를 이동수단으로 생각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뭐 알파인 스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나 모터사이클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저한테는 스포츠도 온 것 같아요. 스키를 타고 스포츠를 즐기듯이. 근데 그 모터사이클에서 뭐가 그렇다면 가장 스포츠성이 좋냐? 몇 킬로까지 나가요? 우리 제일 싫어하는 질문 아닌가요? 몇 킬로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시속 몇 킬로까지 나간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핸들링을 즐기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스피드 400 시리즈를 소개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이 바이크가 설명이 필요한가요? 지금 다 팔렸잖아요. 제가 오늘 설명 잘해서 그 살 사람에서 늘어나면 더 가져올 수 있나요, 대표님? 가져오도록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그냥 가격만 보고 사실 납득을 하신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격 이상의 가치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핸들링 이야기를 했는데 트라이엄프의 모든 모터사이클을 통틀어서 가장 대표되는 특징은 핸들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모터사이클마다 핸들링이 각각 다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브랜드라고 해도 그 브랜드 안에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특성이라고 개성이라고 생각했을 땐 괜찮은데 간혹 어떤 브랜드들은 자기네들의 주력 바이크는 제대로 만들고 저렴한 모델의 핸들링은 그냥 대충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대충 그냥 이렇게 넘어지지만 않도록 만든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트라이엄프의 경우는 모든 모터사이클의 핸들링이 아주 훌륭해요. 그게 뭐 기본형 모델이 됐건 아니면 로켓3처럼 로켓3는 사람으로 치면 뭐 어깨 넓이 한 이 정도 되고 상체 막 삼각형의 다리가 짧은 그런 약간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체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비정상이죠, 누가 봐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런 모터사이클의 경우는 핸들링의 그 날렵함이랄까 일관됨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큰 모터사이클이 다른 브랜드에도 있지만 주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냐면요. 저는 어차피 트라이엄프 사람 아니고 이거 뭐 돈 받고 하는 행사도 아니니까 그냥 다른 회사 이름 얘기해도 두카티 디아벨 타고 오신 분. 두카티는 아무도 무시하는 모터사이클은 아니죠. 그런데 저속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시선을 틀었을 때 어떻게 되죠? 스티어링이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툭 꺾이죠, 그냥. 그러니까 그걸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좌회전을 느린 속도로 하려면 핸들을 밀면서 가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별로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자연스러운 핸들링은 아니죠. 근데 로켓3는 타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본네빌이랑 똑같이 좌회전할 때도 그냥 쓱 꺾입니다. 쓱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그 셀프 스티어라고 하는 모터사이클의 핸들링을 아주 잘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스피드 400에서도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눈으로 확인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두 바이크가 아마도 머플러 좀 다르고 서스펜션 길이 다르고 시트 다르고 뭐 요 정도로 아마 생각하시는 분은 계실 텐데 근처에 있는 바이크에서 한번 보세요. 앞바퀴에 있는 앞바퀴를 잡고 있는 요 축이 있는 요 부품, 요 까만 부품 있죠. 서스펜션 아래쪽에 있는 이 부품을 스피드 400과 스크램블러 400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 서스펜션 같지만 같지가 않아요. 스크램블러 400은 약간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품이. 근데 그 부품을 몇 센치 앞으로 내민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뭐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좀 골치 아파집니다만 모터사이클 핸들링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 작은 한 1, 2cm 정도 움직이는 것 가지고 핸들링의 특성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모터사이클 닮은 모터사이클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요소를 그냥 생략해도 되거든요. 다른 브랜드는 보통 생략해요. 근데 트라이엄프는 왜 이 두 부품을 굳이 다르게 했느냐, 이 두 개가 형태에 따른 핸들링의 특성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트라이엄프의 테스트라이더 엔지니어들은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아마도 다른 회사 같으면 야 그냥 제가 지금 TQ 이거 뺐습니다. 야 그냥 써, 그거 뭐가 달라진다, 너밖에 몰라 뭐 이러면서 그냥 써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굳이 바꿨어요, 부품을. 그 이유가 핸들링을 좀 더 스피드 400스럽게 스크램블러 400스럽게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핸들링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 바이크가 아마 계약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타보시면 그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엔진입니다. 우리가 지금 쿼터급이라는 얘기도 하고 400cc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요즘 좀 분류가 좀 이상해졌어요. 쿼터라고 하는 건 1리터를 쿼터 4분의 1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250cc가 쿼터급입니다. 근데 왜 지금 400cc까지 쿼터급으로 넣냐면 지금 뭐 유로5니 유로5 플러스니 뭐 그런 얘기가 많죠. 예전에 250cc의 출력을 250cc로 지금은 못 내요.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기량 500cc까지를 거의 뭐 묶었어요. 예전에는 500cc면 1리터의 반이니까 미들급이라고 했는데 500cc는 미들급, 예전 미들급의 힘을 못 냅니다. 그래서 250cc부터 500cc까지를 쿼터급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쿼터급의 특성은 뭐냐? 일반인들에게 말하자면 오토바이가 좀 가볍고요, 가격도 좀 저렴할 거고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겠죠. 반대로 모터사이클 회사에서 얘기하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팔아도 돈이 안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토바이를 만들 때 이 쿼터급을 2기통으로 만든다, 4기통으로 만든다고 하면 피스톤 4개 들어가죠. 뭐 그 인젝션 포트도 4개가 필요하겠죠. 배기 파이프도 4개가 필요해요. 두 개 혹은 4개가 필요하겠죠. 근데 1000c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000cc 모터사이클이나 배기량이 낮은 똑같은 그 기통수의 2기통, 4기통 바이크를 만드는 게 가격 차이가 사실은 크게 안 나요. 근데 사람들은 미터급은 비싸도 이건 싸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4기통 바이크를 미들급 이하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옛날 우리 제가 겉보기엔 20대 같지만 지금 50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에 만났던 90년대에 만났던 4기통 바이크의 고급감은 더 이상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혼다 CB400이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상 가격이 1,5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1,500만 원 주고 그걸 살 거냐라고 하면 아무도 안 사니까 지금 출시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전의 그 만듦새를 비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엔진의 경우는 2기통이 아니고 단기통이죠. 단기통이 실망할 요소는 아닙니다. 사실 400cc에 가장 어울리는 기통수고요. 어떤 다른 엔진을 차용한 게 아니고 전용 설계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전용 설계라는 엔진이 되게 요즘 사실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50cc에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350cc, 400cc로 보업한 엔진과는 밸런스가 다르죠. 훨씬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엔진에 시동을 걸고 돌리는 순간에 이 엔진의 완성도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고 속도 제가 듣기로는 160, 170까지 나간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거는 진동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회전수를 올린다고 속도가 나는 게 아닌데 이 바이크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한 핸들링, 그러니까 서스펜션의 완성도가 뒷받침되어 있고 엔진도 완성도 높게 돌기 때문에 그런 속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쥐어짜서 그 속도가 나오는 바이크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 진동 그리고 막 더더더 떨리고 무섭고 막 그런 감정 없이 낼 수 있는 속도는 좀 다른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듦새입니다. 400cc급에서 만듦새가 좋은 바이크를 사실 찾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90년, 지금 요즘 무슨 말만 했다면 20년 전 얘기가 나오는데 20년 전에 일제 바이크들은 400cc도 아주 고급스러웠습니다. 20년 전이면 언제냐면 90년대죠. 그러니까 90년대면 일본의 버블 경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고 일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400cc 바이크를 타니까 만듦새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모터사이클을 안 탑니다. 그러니까 일본제 400cc 모터사이클 찾아보기 힘들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중고로 사야 되죠. 다 단종돼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한 돈은 안 남는데 만들자면 돈은 많이 들고 사람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만들지 않는데 트라이언프가 400cc를 냈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요 헤드라이트 스테이 같은 부품, 그리고 핸들바 뭉치, 그다음에 뭐 여기 매니폴더를 연결하는 그 브라켓까지. 지금 저 엔진하고 배기 매니폴더를 연결한 저 브라켓을 전 되게 좋아합니다. 옛날 공랭 그 트라이언프 시대 50년대부터 있던 디테일을 그대로 현행 그 본네빌 시리즈에서 살렸는데 그 디테일이 400에도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이런 만듦새 같은 것들, 라이더들이 어디에 매력을 느끼는가를 알고 그 부분을 생략하지 않은 것, 그게 이 400cc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부품 따로 살려고 하시면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저거 그 냉각핀 길이를 3단계로 나와요. 트라이언프가 그 짧은 거, 중간 거, 긴 거 3단계로 나오는데 저는 긴 게 좋아서 그걸 바꾸고 뭐 튜닝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디테일에 강하다는 거죠. 이 바이크는 400cc지만 염가판이 아니고 디테일을 잘 살린 바이크, 그러니까 소유하는 만족도를 아마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 업그레이드 하지 않더라도 이 바이크로도 오래오래 즐거움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발은 인도 생산입니다. 그 트럼프 2000년대 초반에 줄 서는 거예요? 아, 줄 서야지. 근데 굉장히 불이 납니다.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공장을 다시 재건하지 않고 이거 줄 서야지. 다시 그곳에 만드는 줄 서야. 대신에 태국에 만듭니다. 근데 그 당시에 태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럽이랑 FTA가 있어서 관세 면제 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자동차 공장도 태국에 있었고 말하자면 공장이 어디 갔어? 공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아예 공장에다 옮겨서 트럼프의 거의 대부분의 모터사이클이 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덕분에 가격이 저렴한 모터사이클을 그 예전과 똑같은 눈높이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영국에 본사의 근처에 공장이 없어도 휴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왜 있느냐? 인도는 모터사이클 등록 대수가 2억 대예요. 인구가 아니고 모터사이클 등록 대수가 2억 대입니다. 그러니까 모터사이클 정말 많이 타는 나라고 모터사이클에 되게 친숙한 곳인데 그러다 보니 모터사이클과 관련해서 부자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역시 말하는 사람 이게 보이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인도에는 노동력이 많이 있고 트럼프는 자기네 국내가 아니고 외국 그 기술자들과도 이전에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이 20년간 경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었고 아마도 인도에서 생산되는 여타 다른 모터사이클과 비교해 보시면 눈으로도 완성도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프레임, 이 안쪽에 있는 이 더블 프레임의 인접 상태라든지 혹은 이 스윙함의 마무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 엔진 BOHC 요 동그라미 있는 요게 BOHC 테이라고 하는 거죠. 빨리 줄 서야 돼. 안 서면 이런 것들 배고프게 뿐이 없다. 만든 생각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이따가 4시까지 기다려. 애초에 저 엔진의 형태를 보시면 저거는 만듦새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 엔진의 이 완성도는 나오고 아니 뭐 나중에 그거 가져와서 이렇게 아니 그래 연구를 해? 연구를 해놔야지. 내가 엔진 카드 저거 다 만들 건데. 일단 저걸 샘플로 이렇게 찍어봐. 내가 다 만들 거예요. 그래 샘플 옆쪽으로 좀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그 목사님 소개 이 정도로 마치고 만약 궁금한 게 있으면 저 여기 있을 때 핫도그 먹고 있을 테니까 또 물어봐 주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